자, 반갑습니다. 4월 18일 화요일 마감 시장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300개, 하락 종목 579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508개, 하락 종목 996개입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양거래소 모두 개인의 순 매수세가 이어졌고 기관의 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 매수세가, 코스닥은 외인의 순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코스피에서의 외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수세가 이어졌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9, 코스닥은 마이너스 0.05%로 약 보합권에서 하락하면서 좀 마감했습니다. 보합권에서 약 하락했어요. 가장 먼저 체크해 볼 건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달러 환율은 금일도 강세가 나와주면서 1318원까지 강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인 1350하고 1300원 이 사이를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를 돌파해주거나 이탈해줄 만한 크게 모멘텀이 없다. 현재로서는 다음 달 초에 있죠. 첫째 주에 있을 FOMC 회의 전까지는 이 환율은 위아래로 요동칠 수는 있으나 그래도 뭐 확실하게 큰 강세가 나와준다, 1400원을 돌파해준다, 아니면 또 1300원을 깨고 약세 전환된다, 그런 식으로 확답을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체크를 해보시되 오늘 원달러 환율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에서의 외인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이 점은 눈여겨볼 만한 지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결과 코스피, 자, 보시다시피 수급 자체가 보시다시피 퐁당퐁당이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코스피에서의 외인 매도세가 연속적으로 이뤄진 것은 4월 초를 제외하면 없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에서의 외인 수급 이어지고 있는 거 상당히 긍정적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금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순 매수세 속에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도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보시다시피 크게 약세가 안 나왔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를 이끄는 요소가 무엇이다? 특히 코스닥을 이끄는 요소가 무엇이다? 강력한 거래 대금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 강력한 거래 대금 10조가 넘는, 지금 16조가 넘는 거래 대금이 코스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거래 대금의 힘으로 강세가 나와주고 있다. 옛날이었으면 수급의 불안정, 개인의 매수세,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의 수급의 불안정이라는 타이틀 하에 코스닥은 큰 폭의 약세가 나왔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수급의 안정성이 이어진다고 하면 더 큰 강세가 이어지고, 수급의 불안정해도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세요. 반대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코스닥에서의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당연히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 대금이 가장 중요하다.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 이 점 체크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은 당연히 가장 먼저 기대가 됐던 종목들은 이 포스코 그룹주가 됐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은 장중 상한가까지 가나 싶었더니 쭉 밀리면서 결국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음목 마감했죠.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 강한 갭상승이 나와줬는데 이 정도면 좀 아쉬움이 크고,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3,500억이 넘는 거래대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흐름이 이어졌다. 그리고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졌다는 점은 이 종목 하방 갭자리까지 내려오거나 5일평균선 맞닿는 지점에서 한 번 더 기대해 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 DX 역시 포스코 스틸리온이 밀리면서 쭉 약세가 나와줬고, 장중 24%까지 강세가 나와줬던 종목인데 밀렸습니다. 원래였으면은 저는 이러한 모습의 차트를 선호하지 않아요. 자, 포스코 스틸리온은 괜찮은데 포스코 홀트 DX는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오늘의 외인 수급 유무입니다. 외인의 수급 유무를 첫 번째를 따지고 있었고, 두 번째 뭐죠? 간단합니다. 그쵸? 포스코 스틸리온은 되는데 포스코 DX는 안 되는 이유, 포스코 스틸리온이 대장주이기 때문이에요. 간단하죠? 이 점 역시 상당히 간단했습니다. 자,
물론 제가 그래서 포스코 스틸하고 포스코 DX 왜 여기 대장주인 게 중요하냐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은 대장주, 현재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가장 빠르게 오르고 가장 많이 증시 주가의 폭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물론 대장주가 바뀔 수는 있는데 현재로서 대장주는 포스코 스틸리온이다. 그렇다는 것은 반등이 나오면 이 종목이 더 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와줄 것이고 긍정적인 수급과 함께 반등이 나올 것인데, 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물론 반등이 나오면 따라서 반등이 나오겠으나 현재 부정적인 수급과 함께 대장주도 아니라고 하면은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고 했어요. 물론 봉반 강세가 나와줄 겁니다. 포스코 엠텍도 같은 이유겠죠. 긍정적이지 않아요. 현재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스틸리온을 제외하면은 수급이 그렇게 긍정적인 종목은 딱히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래도 포스코 스틸리온이 강세가 나와주면은 다른 종목들 역시 수급을 무시하고 동반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에코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금일 강세가 나와줬는데 웨인 매도스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움직임을 5일평균선 위로 다시 안착을 시켜놨다는 점에서 이 종목 한 번 더 강세가 나와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밀릴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역시도 5일평균선 위로 안착시켜준 다음에 주가 움직이고 있죠.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일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 하면은, 자, 첫 번째, 마약 압수가 55% 늘었다. 정부 양형 높이고 중독 치료 강화를 좀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약 관련 얘기가 나와주면 가장 먼저 강세가 나와주는 종목은 이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타 법인의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긴 한데 수급에 지금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마약 관련 얘기 나와주면은 인벤티지 랩 강세 나와줄 수 있다. 보통 이렇게 한두 개의 종목이 있잖아요. 전체 사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전세 사기 관련 보상을 좀 점검해 봐라라고 말을 하니까 뭐가 강세가 나왔죠? 리파인이죠. 리파인. 이런 식으로 개별주 종목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그 특징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떠한 이슈가 나오면은 이걸 봐야겠다. 전세 사기가 나온다고 하면 리파인을 봐야겠다. 혹은 또 뭐가 있었죠? 핑크퐁, 아기 상어 관련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삼성 출판사를 봐야겠다. 이런 것처럼 마약 관련 얘기가 나와준다면은 인벤티지 랩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거래소 팝하고 도입 검토를 한다. 한국거래소가 인공지능 AI 자동 번역 서비스 팝하고를 도입하는 거를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팝하고 관련 얘기가 나와주면 가장 먼저 부각받는 종목도 똑같이 플리토라는 종목인데 이 점은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부각받는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플리토가 팝하고 관련 종목이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메이드, 오일머니, 유치, 청신호, 사우디 러브콜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사우디 진출 관련 얘기. 위메이드의 주가 차트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수급 이어지는 것도 긍정적이었고, 제가 게임 관련주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아무튼, 근데 위메이드는 과거부터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살벌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인, 저는, 투자 추천까지는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아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차트는 상당히 좋고 수급은 좋은데 기업이 별로인 전형적인 종목이 위메이드입니다. 그래서 그냥 투자하실 분들도 반드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모두 마쳤고, 여러분들 오늘 아시다시피 양거래소 모두 어쨌거나 약세가 나왔어요. 이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확대해서 볼게요. 5일 평균선의 이탈이 나와준 건 아니지만
현재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양거에서 모두 단기 고점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식의 약세 랠리가 이어졌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약세가 언제든지 나와줄 수 있어요. 밑꼬리가 달려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결국 끌어올려준 건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맞는 얘기지만 혹시나 그쵸? 혹시나 이제 서서히 경계심을 좀 많이 늘려야 한다. 나스닥이 지난 전고점 부근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만 혼자 갈 수 없거든요. 일단 나스닥이 좀 전고점 돌파해주는 흐름이 이어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도 그거에 힘입어 또다시 강세 랠리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정도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 브리핑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